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 증언한 인물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수방사령관과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끌어내라고 지시했거나 체포 명단을 전파한 의혹을 받는 전직 사령관 2명은 사실상 탄핵 심판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증언은 파급력이 컸던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부분 국무위원 증언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봉쇄,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증인신문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출석했습니다. 계엄 뒤 담화를 통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이어진 변론에선 계엄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고성, 빨리 끝난 계엄이었음을 강조했고 포고령도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5차 변론기일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도 나왔는데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고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늘 거부권이란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탄핵 공작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이후 인권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칭이라는 등의 주장이 담겨 반발을 불렀는데 이후 논의된 안건에 헌재 재판이 비정상적이고 결론을 내린 채 요식행위로 재판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거나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해 신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안건이 일부 수정 의결된 뒤 인권위 내부에서도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러도 출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윤 대통령 역시 인권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인권위 설립 취지가 훼손돼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만의 인권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하였다. 인권위는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까지 담아 이번 주 중 최종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수십 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이런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등 헌재 난동을 암시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건 심의를 앞두고는 반대 측을 막아야 한다며 거물도면을 게시하고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형법 283조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권력에 대한 돈 없는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이렇게 사실상 테러 예를 예고하는 이런 글 같은 경우가 없었어요. 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테러를 사실상 예고하는 이런 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 한 전 대표 사퇴 50여일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서며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구성원 내 소위 탄핵 찬성파가 적자는 만큼 명예로운 불복종 등 최근 발언과 행보가 대체적인 여당 기류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가결에 앞장섰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자부심으로 남는 시간을 100번, 1000번 돌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주류는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 대표의 재등판 시점과 맞물려 이들 세력 규모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언젠간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하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기 하는 그 방법인 겁니다. 당장 야권의 명태균 특검법의 친한계의 움직임, 즉 이탈표 가능성을 긴장감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역시 친문계 끌어안기 등 당내 통합이 큰 숙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1극 체제를 비판해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전격 회동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이란 성과를 거두기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김 전 지사의 뼈 있는 말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시스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에 집중해야 할 때란 이 대표 입장과 달리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커져가는 개헌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통합의 첫 관문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연이은 목소리에 기존 태도만 고수하는 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완료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 대표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약속을 해야죠.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 만큼 각 진영 내 단일 대우 구축은 기본 중 기본이란 공감대는 깔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조기 대선 현실화 시 비주류 끌어안기가 화두가 될 거란 분석인데 여야 모두 그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